참 묘한데 네. 2002년도에 제가 예. 요새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2002년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때와 예. 같은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행동한 거예요. 예. 근데 그때와 다른 것은 그때는 단기 필바에 트로이에 목마였는데 지금은 기억들 잘 상기 못 하시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2002년도에 예. 노 대통령 우리가 뽑았고 그렇죠. 40%막 압도 가다가 당선 되자마자 그냥 지지율 떨어져가지고 단일화하는 날 전까지 한 번도 못 이겼잖아요. 단일화하고 뒤집은 거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노 대통령께서는 두 번의 그 후 후보자가 된 이후에 보궐선거에서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내가 보궐선거 안 좋으면 나 후보 안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서 선의와 달리 분란이 됐고, 그러니까 후단협이라는 분들이 막 당에서 흔들었고, 그렇죠. 근데 저는 DJ의 총재 비서실장을 하던 사람이고 서울시장 후보를 했던 네. 주류 중에 주류고 핵심 중에 핵심이었잖아요. 사명감도 있었고.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상황이. 그리고 이회창 씨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고, 근데 후단협이 당에서 흔드는 것도 황당하고. 그때 정치를 안 한다고 생각하고 해외에 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해찬 당시 대표 선배니까 네. 본인이 기획본부장을 맡을 때는 네가 기획부본부장을 맡아서 선거를 치르자 이랬는데 제가 노무현 대통령도 가까웠고, 근데 형님 저는 해외에 나가서 공부할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리고 북한의 학생들 해외 유학 보내는 장학재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이러셨어요. 근데 지게 생겼어요. 한 달을 고민했어요. 잠을 못 자고 고민했는데 답은 단일화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민하다가 처음으로 요새 어떤 분들이 제가 뭐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갔다 이런 게 했는데 지지율은 계속 떨어져 있었고요. 후보 단일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후보 단일화를 해도 진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어느 날. 그건 왜 그러냐? 후보 단일화가 안 될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접었기 때문에 그때 너무 위기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당시 민주당과 자민련에서 한 명씩 이탈해서 이회창 쪽으로 갔어요. 안 되겠다. 그날 제가 딱 결정을 하고 성명서를 썼어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회창 직권을 막기 위해서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고 탈당을 해서 후보 단일화를 이루고 당에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깔끔하게 단기 필망으로 탈당했어요. 그리고 후보 단일화 작업을 했어요. 후보 단일화 아무도 안 될 거라고 했는데 결국 됐어요. 그래서 그때 언론에서는 역시 김민석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해피했죠. 욕은 먹을 걸로 생각했고 어차피 정치를 상당 기간 욕 먹을 거니까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생각 못했던 지지철의 파동이 그랬었죠. 대선 전날 나왔잖아요. 그랬었죠. 경악했죠. 그래서 제가 절망했고 그때 우리 김민욱 목사님 우리 형이 미국에 유학 중일 때인데 그걸 보면서 제가 우리 형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마지막 과정 지지철회하고서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걸 봤어요. 너무나 많은 걸 당에 유명한 정치인들이 지금도 현존하는 분들 포함해서 그 과정에서 얼마나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그러니까 어제 서가본 의원이 저한테 응원 전화를 했더라고요. 서가본 의원이 당시 노무현 후보 비서실장이자 수행실장이었어요. 그 과정을 마지막 과정을 알아서 나한테 굉장히 좀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걸 보고서 이걸 막아야 되겠다고 하고서 지지철회 되는 걸 보고 그걸 번복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노력을 했는데 안 되고서 절망하고 우리 형한테 내가 그때 지켜본 많은 행태들을 보면 내가 이런 사람들을 생각 때문에 정치 이런 걸 다 던졌냐. 나 정치 그만해야 되겠다. 정치 그만하겠다고 포기 선언을 하겠다 했더니 우리 형이 어차피 지는데 그런 얘기 하면 뭐하냐. 김만 빠지게. 그래서 제가 그냥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다. 그리고 노무현 후보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투표 날 투표하고 잠들었어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겼죠. 깨보니까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엊그제 새날 방송에 나가다가 울컥했는데 그게 저의 가장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단일화라는 것은 20년 전에만 해도 일반화되지 않았던 정치공학의 정점이에요. 지금은 일반화됐잖아요. 그렇죠. 된다고도 생각 안 했고 그거를 못 맞춰서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뒤집히는 순간 저는 당연히 끝났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걸 국민들이 뒤집더라고요. 뒤집었어요. 밤에. 그랬어요. 조선일보에 그거 대서특필 단일화 깨졌다 이렇게 네. 했는데 국민들이 그걸 노사모가 다 신문 자체를 치운 거잖아요. 그렇죠. 야, 그 결과를 보고요. 펑펑 울었어요. 근데 그때 이미 저는 아무데도 속할 곳 없는 오리알이에요. 그렇죠. 제가 정치를 하다가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가정적인 어려움도 있어서 이제 제가 재혼을 했는데 그 당시에 살던 저의 애들 엄마가 방송인이었어요. 저와 방송인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을 저보다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노무현 대통령과 라디오 프로를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서로가 서로를 깊이 이해해요. 그때 애들 엄마가 바로 그 다음날 공개 방송 진행이 있었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렇죠. 참혹했죠. 그날부터 저는 그냥 길을 걸어 다닐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18년, 20년을 제가 꿇었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첫째, 정치공학보다 중요한 것은 하늘의 뜻이고 그게 국민의 뜻이다. 이걸 너무 절절히 느낀 거예요. 원칙과 정체성이 중요해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를 계속 고민해 봤어요. 지난 18년. 제 진심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나 한 번도 이회창 다 먹은 걸 진짜 뒤집겠다고 생각한 거의 유일한 각오를 제가 했다고 생각했어요. 각오나 행동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 이후에도. 근데 제 근본 잘못은 네. 국민을 못 믿은 거예요. 그게 제 첫 번째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새날 나가서 딴 데서 얘기를 하다가 3번 울컥한 게 노 대통령께서 그 이후에 자서전에서 제가 사실은 2010년에 최고위원으로 복귀했을 때 봉화에 갔더니 제가 서운했던 역사가 있고 죄송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서운했던 게 있었거든요. 제가 그 이후에 2번 검찰 특수부한테 당했는데 참 말할 수 없이 당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한때는 그게 노 대통령께서 그때 참여정부 때도 있었으니까 아시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때 참여정부가 노 대통령 대선자금 수사를 하면서 저를 같이 잡은 거였는데 어쨌거나 저는 그래서 죄송하고 서운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노 대통령께서 대의원의 선택으로 다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자주 뵐 줄 알았죠. 근데 자서전이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노 대통령께서 그때 선택은 김민석이 이회창 직권을 막기 위한 합리적 선택이고 충정이었는데 김민석은 굉장히 어렵게 됐다 이렇게 해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감정이 남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난 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그래서 노 대통령님과의 원래 가까웠기 때문에 정말 저는 당인으로서 행동한 거고 오랜 긴 인생 후반의 대화를 생각했는데 돌아가셨을 때 너무 힘들었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이제 2002년이 준 것 그리고 요새 제가 이제 스스로 돌이키면서 제가 돌이켜 보면 일찍 정치를 시작해서 김대중 대통령 만들기를 비교적 젊은 사람 중에 했고 대선 기간 내내 옆에 타고 다녔고 바로 옆자리에서 당선되는 날을 일산 사저에서 같이 있었고 DJP 연합하고 할 때 또 한 축이었던 박태진 총리를 연결시키는 담당이었고 대통령께서 지명을 하셔서 IMF 비대위의 대변인을 했고 IMF의 실무자들을 저한테 지명해 제가 짰고 총재 비서실장을 하고 새천년민주당 창당의 모든 실무를 맡기셨고 공천과 영입을 했고 과분한 대우를 받은 거죠. 근데 그때는 앞뒤 안 보고 일만 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욕 먹을 각오하고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켰고 또 민주당이라는 당명 없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민주당을 창당하고 창당할 때 권노갑, 정세균, 김원기 세 분한테 말씀드려놓고 이거는 민주당 당명이 필요할 때가 올 겁니다. 김한길, 안철수가 새정치 연합, 새정치 뭐 그거 하면서 민주당 당명을 버릴 때 그랬었죠. 그게 제가 농담시 이거 허경영이가 가져가면 큰일 난다고 해서 만들어 놓고 그때 세 분한테 말씀드려 놨었는데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 이거를 이제 합당시킬 때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종인 체제에서 그걸 안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 대표 체제 때 그걸 통합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했고 문재인 대통령 때 종합상황본부장으로 선거 온몸 바쳐 치렀고 또 이재명 대표 대선 하실 때 첫 전략본부장 유일하게 제가 단독 본부장이었어요. 비교적 이재명 대표가 처음 대선 경선 나오셨을 때부터 저는 저런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마음을 좀 준 편이었어요. 그래서 전략본부장을 다 공동으로 할 때 저만 전략 단독이었는데 제가 보니까 선대위를 깨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이런 건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선대위를 깨면서 한 달 지지율 올라갔다가 꺾어지고 이제 못 뒤집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그렇고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는 제가 송영길 후보하고 가깝지만 굉장히 비판했고요. 그렇지만 또 되고 나서는 열심히 도왔고 송 시장이 저한테 고맙다고 했고 그리고 나서는 또 그때 이재명 대표에도 비판했고 근데 그리고 나서는 사법 리스크는 그때조차도 전 전당대회 때도 안 맞는다고 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법 리스크 얘기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반대했고 그래서 이번 4년을 저는요 네. 그냥 초선의 마음으로 보내려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 계속 목소리를 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전당대회에 나왔지 원내대표 나왔지. 제가 원래 이 18년 만에 오니까 의원들도 잘 모르고요. 제가 술을 안 해요. 네. 그리고 우리 저 최진봉 아시죠? 제가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녁 약속도 잘 안 하고. 근데 요새는 이제 의원들하고 스케줄을 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그런 것도 안 하니까 당연히 표 나올 게 없죠. 근데 원내대표 때 그래도 맞아요. 표가 많이 나온 나왔어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이 길었습니다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 저는 그렇게 이 처음 시작 어찌 보면 그냥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남은 건 딱 하나. 정치에서는 원칙과 정체성이 너무 중요하구나 깨달아서 돌아온 거고 제가 돌아온 과정을 전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제는 생각하는 것 정치는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지금 찜찜하면 절대로 그걸 넘어가면 안 돼요. 찜찜해서 몇 번 넘긴 적이 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얘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한 거고요. 생각 이상으로 파장이 커졌는데 고민했어요. 저희 집사람은 제가 재혼한 우리 아내는 정치를 잘 몰라요. 네. 요새 막 옛날 얘기도 하고 하니까 너무 황당하니까 걱정이 있죠. 근데 제가 괜찮다. 그 내가 이런저런 걸 생각해서 할 적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그냥 할 거예요. 그리고 다 감사한 것은 사쿠라 논쟁을 넘어서 제가 이제 본질을 좀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우리 전체를 제대로 혁신하고 혁신의 기초에서 통합하고 그래야 우리가 서울의 몸을 잃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것까지를 이야기하면은 저는 이 국면에서 제 몫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예. 사실은 약속된 시간보다 지금 지났어요. 예.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근데 어쨌든 이제 진솔하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고 진심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하는 행동을 어느 누구도 반기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하고 있지 않고 눈치 보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말을 우리 김민석 의원이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야 당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얘기하지 않으면 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 당원으로서 신당을 만든다는 건 분명히 해당 행위입니다. 그건 잘못된 행동 맞고요. 그런 부분들을 상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김 의원님의 이제 발언을 좀 받아들이면 좋겠다. 오늘 제가 생각합니다. 말씀을 평소보다 조금 길게 했는데
처음에 그걸 좀 이해해 주실 네, 것 같고 그럼요. 그렇게 조금 여유로운 시간일 수 예. 있을 것 같아서 예. 별로 못 말씀드렸던 걸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 그거 좀 길고 지루했으면 아니, 양해해 전혀, 주시고요. 전혀 그렇지 네. 않았어요. 재밌었습니다. 원래 또 약속됐던 다른 일정이 있어서 여기서 인사. 그러니까 예. 그냥 오늘은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니 불러주셔서. 무슨 말씀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같이 이제 의원님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김민석 의원 모시고 그동안 여러 가지 있었던 논란들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고 진솔하게 본인의 생각들 또 2002년에 있었던 얘기도 들을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